안녕하세요. 증강현실 지역도구 활용 방안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향대학교 SW 중심대학 VR, AR을 활용한 온라인 강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강좌이고요. 네, 저는 순천향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메타버스 앤 게임학과 오재호입니다. 오늘의 강의 목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강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증강현실 조작 도구 활용 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많은 질의응답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첫 번째 강좌에서 증강현실 조작도구 기초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을 가졌었고, 지난 시간에서 저희가 이제 해봤던 이제 증강현실 조작도구의 어떤 기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두 번째 강좌에서는 실제 앱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증강현실 조작도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강의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좌 앱 기반의 증강현실 조작도구 활용 방안의 목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앱 기반 증강현실 조작도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앱 기반 증강현실 조작도구 대표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앱 기반 AR 조작도구를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앱 기반의 증강현실 조작도구 활용 방안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증강현실 기술과 콘텐츠에 대한 정의 및 범주 그리고 다양한 활용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간략하게 앱 기반 증강현실 조작 도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내용들을 좀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AR 콘텐츠를 앱을 다운로드 또는 SDK를 설치를 해서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솔루션 및 콘텐츠에 대한 최적화가 강점인 방식을 앱 기반 AR 콘텐츠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증강된 정보들을 가시와 시각화해서 보거나 아니면 인터랙션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 기반 증강현실 저작 도구는 프로그래밍이 필요한 코드나 알고리즘 없이 쉽고 간단하게 AR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의 이소스를 활용을 해서 AR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수정 배포가 편리하다라고 하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들의 디바이스, 아무래도 스마트 디바이스가 현재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또한 뭐 같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어떤 종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디바이스별 최적화를 통한 콘텐츠 작업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앱 기반 증강현실 조작 도구의 대표 업체들을 국내 업체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앱 기반 증강현실 조작 도구는 이제 조작 도구로 PC에서 개발을 하고 이제 제작된 이러한 저작 도구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AR, 매뉴얼, 뷰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내 대표적인 XR 산업용 XR 대표 그룹인 맥스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AR 저작 도구를 통해서 기업의 자산인 작업 매뉴얼을 직접 AR로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특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작업 지침 외에 숙련자의 노하우와 지식까지 한 화면 위에 담아서 현장 작업자의 작업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작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작 도구로 만들어진 AR 콘텐츠 매뉴얼들은 AR 매뉴얼 뷰어인 다이렉트를 통해서 메뉴를 들고 다니거나 뭐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뭐 카메라 설비 위에 뭐 QR 코드 혹은 뭐 이미지 타겟 그다음에 뭐 이런 공간 인식 트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매뉴얼이 증강되어 나타나고 정확하고 직관적인 AR 매뉴얼을 활용을 해서 작업 처리를 했을 때 안전하고 오류가 없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시 산업용 XR의 대표 업체 중 하나인 버넥트에서는 메이크라고 하는 디지털 정보 제작 XR 솔루션, 뭐 XR 솔루션에 AR, 뭐 VR을 합쳐져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
코드 없이 이제 버넥트 메이크는 프로그래밍 없이 이제 누구나 쉽게 정보들을 이제 XR 콘텐츠, AR 콘텐츠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들의 XR 디바이스에서 활용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버넥트의 메이크도 버넥트 뷰라고 하는 이러한 앱을 통해서 이렇게 제작된 AR 매뉴얼 혹은 AR 콘텐츠를 증강해서 볼 수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뷰라고 하는 업체에서는 AR 콘텐츠 조작 툴인 메타뷰 메이커라고 하는 이러한 제품을 이제 배포하고 있고요. 메타뷰 메이커는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사람도 AR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는 AR 콘텐츠 제작 도구이고, 3D 모델링, 장비 사진, 동영상, 화살표, 텍스트 등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서 이제 코딩 없이 제작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메타뷰 메이커로 만든 콘텐츠와 매뉴얼들을 메타뷰 뷰어라고 하는 이러한 앱을 이용을 해서 콘텐츠를 직접 가시화된 정보들을 활용하고 인터랙션할 수 있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새 업체들을 찾아봤는데 보시다시피 약간 프로그래밍이나 코딩 없이 작업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접근성을 좀 늘린다고 하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AR 매뉴얼 조작 도구에서 개발된 제작된 이제 AR 콘텐츠와 매뉴얼들은 자체 이제 애플리케이션인 뷰어들을 통해서 증가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저작 도구와 뷰어의 활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앱 기반,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증강현실 조작 도구를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기억나시겠지만 이 툴, 주식회사 버넥트에서 만든 메이크라고 하는 툴을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 툴을 가지고 직접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하는 조작 도구를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이 메이크라고 하는 저작도구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정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 계정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회사에서 아무래도 개발회사가 만들어 놓은 이 어플리케이션 혹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워크스테이션의 계정에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아마 구매는 아마 이제 구축형 혹은 이제 월 이제 지불을 하는 형태의 이제 이런 가격 정책들이 있는데, 아마 테스트 버전을 한번 요청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시면서 정말 이러한 저작도를 가지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증강현실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신 다음에 직접 나중에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통해서 증강현실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이 있어서 이 계정을 통해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메이크라고 하는 증강현실 저작 도구의 이런 전체적인 워크스테이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메이크 툴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정보도 있지만, 왼쪽엔 홈 메뉴, 이제 최근 항목, 새로 만들기, 파일 열기, 공유된 파일 설정, 이런 것들이 이제 왼쪽에 보여지게 되고요. 상자 한번 설정 열어보면은 이제 로그인 할 수 있는 방식들 하고 언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언어는 현재는 지금 한국어와 영어 버전 두 가지를 지정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정보를 한번 보면은 이제 최신 라이선스 정보가 지금 어디까지 활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업데이트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다른 툴들처럼 이 업데이트 상태를 확인하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작업한 내역들이 없기 때문에 이 최근 항목에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지금 파일이 떠 있지 않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최근 항목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한 파일, 프로젝트 파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파일들에 대해서 이런 수정, 크기, 더보기 통해 가지고 그 파일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만들기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메이크라고 하는 증강현실 저작 도구를 만드는 최초의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기능들하고 이런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뭘 하는 건지 그냥 간략하게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맨 위에 홈 화면 누르게 되면 다시 처음에 있는 이 워크스테이션 최초의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이 화면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다시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작업한 게 없기 때문에 저장 따로 되는 것들은 없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파일이라고 하는 화면을 열어보게 되면은 네, 파일 기능에는 새로 만들기, 네, 새로운 창을 열 수 있죠. 새로운 창을 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파일들을 네, 열고 네, 저장하고 단위로 저장을 하고 네, 업로드하게 되면은 이제 MARS라고 하는 편집 파일과 ARES라고 하는 뷰어 전용의 파일로 네,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은 앞에서 봤던 이런 워크 스테이션 최적 파일, 이 메이크 이 최초 화면에 이제 저장이 되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뭐 설정 화면을 누르게 되면은 네, 앞에서 봤던 이런 설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추가 파일에서 이제 뭐 업데이트 체크 같은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집 파일을 누르게 되면은 뭐 우리가 작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뭐 복사 붙여넣기, 뭐 복제 삭제 뭐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작업된 게 없기 때문에 네, 실행 취소만 확인되는 것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홈 화면과 파일, 편집 파일이 있고 그 아래에는 뭐 추가, 도형, 텍스트, 이미지, 뭐 비디오, 3D 모델, 오디오 뭐 이런 형태들의 이제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일단 추가 버튼을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씬도 씬과 씬을 각각 이제 한 그룹 안에서 구성할 수 있는 씬을 추가하는 것과 씬 그룹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네, 도형 같은 경우에는 네, 도형들을 좀 다양하게 뭐 2D 도형, 다각형, 사각형, 원, 큐브, 네, 재생, 뭐 화살표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들의 도형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텍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마 요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텍스트로 입력해 가지고 텍스트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네, 필요하다면 이렇게 이미지 블록을 누르게 되면은 네, 기존에 있는 제가 활용할 만한 이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네,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추가 버튼에서 뭐 비디오 같은 거 블로그 뭐 비디오 파일도 요새 뭐 이런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증언식 콘텐츠를 했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비디오 파일을 불러왔을 때는 내가 만든 이제 비디오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URL을 불러오게 되면은 유튜브 동영상 물론 유튜브 URL을 불러와서 이 실행을 하게 되려면 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영상 파일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D 파일 블록인 역시 뭐 이런 계층 구조 뭐를 통해 가지고 이제 3D 모델을 불러와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디오 뭐 사운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이런 산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어둡거나 아니면 이렇게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것들을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성 제어를 통해서 오디오 제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정보들을 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도 필요하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보면 이제 데이터 파일, 뭐 데이터 파일도 지금 실시간으로 뭐 분석된 내용들이 아니면 그래프 자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자료들, 그 다음에 뭐 빈객체, 그 다음에 씬 조명, 가이드, 기타 또 역시 뭐 그래프, 체크리스트, 테이블, 페이퍼, 뭐 체크리스트나 테이블 페이퍼들을 이제 이런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제가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뭐 오늘 점검할 내용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뭐 테이블이나 페이퍼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좀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 버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객체 레이어라고 하는 이런 창들이 있어서 이 위에서 작업했던 이 프로젝트 뭐 타겟 트래킹, 뭐 메인 조명, 싱그룹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객체 레이어들에서 이제 파일들이 이제 활용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쪽으로 왔을 때 이제 맨 위에는 이제 이 로고와 함께 노네임 프로젝트 현재는 지금 우리가 아무런 작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입력한 것들이 없죠.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뭐 편하게 컨트롤 S를 한번 눌러보면은 네, 이렇게 네, 여러 가지 파일로 네,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제 밑에 보셨다시피 앞에서 봤던 MARS 이제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이 될 텐데 네, 프로젝트 이름을 네, AR 뭐 저작도구 네, 실습 네, 으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앱 버전이 있기 때문에 네, 어플리케이션 버전이라고 하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예전에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버전 2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위에 내용이 자 앞에서 봤던 노네임 프로젝트가 이제 AR 저작도구 실습 제가 입력했던 제목 타이틀로 이제 저장이 되고 이런 저장 타이틀을 한번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한번 가볼까요? 하게 되면 네, 이렇게 A가 저였다고 실습 앱 버전 2가 오늘 수정일, 오늘 날짜와 뭐 크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네,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파일 한번 다시 열어보면서 다시 돌아왔죠? 네, 이런 파일들 돌아온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왔을 때, 네, 여러 가지 뭐 플러그인 같은 것들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중앙에 있는 이 프로젝트 파일에서 작업하는 내용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습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 기능창에서 아웃라이어에서 이런 신 레이어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서 뭐 신 레이어를 뭐 추가하거나 이런 것 진행할 수 있고, 에셋들을 통해서 뭐 필요한 에셋들에 대해서 불러와서 정리해서 네,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현재 신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네, 프로젝트 파일을 통해서 이제 프로젝트 파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팅, 트래킹이라고 하면은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장 메인 타겟팅, 아무래도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콘텐츠를 증가할 때 이러한 카메라의 위치 추적을 통해서 카메라의 위치에서 정합되어 있는 정보들이 실제 대상과의 어떤 정보들을 입력했을 때 그 트래킹들이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뭐 QR 코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미지 3D 이미지 트래킹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3D 이미지를 뭐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CAD 모델 아니면 뭐 셀링 같은 기술들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이 저작 도구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QR 코드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이미지 네, 코드로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QR 코드 되어 있어서 이렇게 QR 코드 형태가 보여지게 되고, 만약 요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형태로 바꿔보게 되면 네, 바뀌게 되었죠. 네,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네, 마크로 인식을 해가지고 네, 증강현실 콘텐츠가 네, 증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메인 조명 같은 경우에 조명 형태를 통해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신 그룹 네, 1과 2가 있는데 신 그룹 1과 2를 누르게 되면은 네, 우리가 작업할 이러한 구성들에 대해서 네, 씬으로 정리를 해서, 씬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치 뭐 영화나 애니메이션처럼 하나의 하나의 단계 뭐 챕터나 아니면 이런 스테이지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씬 구성을 통해서 이 씬에서 어떠한 증강된 정보를 보여주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성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만약 신 그룹을 추가하려고 하면은 이 신 그룹에서 뭐 제목도 바꿀 수 있죠. 이 신 그룹에서 네,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신 그룹 추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신 그룹 1에서 신을 추가하게 되면은 자, 신 그룹 1, 2 아까는 보시면 이제 첫 페이지가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이제 1이 나왔고 이게 2인데 이렇게 1, 2 해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씬이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씬 그룹에서 조절되고요. 만약 씬 그룹을 한번 설정하게 되면은 네, 전혀 다른 새로운 씬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두 가지를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씬 그룹 뭐 2, 3 이렇게 계속해서 네, 진행이 돼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프로젝트에서는 일단 이렇게 복잡하게 뭐 그룹 뭐 2와 3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삭제를 하고 네, 신 그룹 1에서의 신 만드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삭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거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네, 복제, 삭제, 이름변경, 그 다음에 색깔 바꾸는 파일들이 있죠.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있어서 뭐 중요하거나 뭐 필요한 것들 아니면 가지 묶거나 이런 것들도 네, 기능하기에 편한 것들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눌러서 삭제 버튼 누르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신그룹2도 현재로서는 당장 활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역시 삭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그룹 1에서도 뭐 신1과 말씀드렸던 신2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서 신2도 지금 당장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삭제 하겠고요. 이제 신그룹 1을 통해서 네, 본격적인 증강현실 네, 증강현실 콘텐츠 저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타겟도 뭐좀 많이 활용해봤던 QR코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 이미지 대신에 QR코드로 다시 바꿨고요. 이렇게 요 기능 있는 이런 기능 부분들 외에 이제 이 기능들을 가지고 중요하게 이제 프로젝트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역시 이 유니티나 아니면 개발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로컬과 월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원하는 좌표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앞에서 봤던 이 QR 코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좌표가 이렇게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이런 좌표 위치 확인이나 이동 같은 것들은 위에 있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이러면 네, 화면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고요. 선 화면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런 화살표 버튼을 통해서 X좌표나 Y좌표, 네, Y좌표, G좌표 같은 것들로 이제 확인해서 이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요 바뀌어져 있는 좌표들은 보시면 이제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위치, 네, 이 속성 좌표들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다시 이런 것들은 이걸로 조정할 수 있지만 다시 위치 좌표를 0과 다시 0, 다시 0으로 조정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다음에 회전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앞 위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네, 이 QR코드의 위치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좀 원하는 곳으로 네, 확인해서 네, 바꾸거나 수정, 노테이션을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작업도 일단 당장 네, 여러 가지 회전 작업들이 되어 있는데 0을 통해서 네,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고요. 네, 크기 조정 같은 경우에도 요 타입 크기를 요걸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요 타입 크기를 통해서 한 20 정도 눌러볼까요? 네, 여기 큰 타겟이 필요할 경우에는 크게 타겟을 확정을 해서 요 타겟을 프린트 다운로드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원하는 딱 위치, 원하는 장비, 뭐 증강현실 콘텐츠가 필요한 장비에다 붙여놓으면은 이 QR코드를 인식을 해서 네, 이런 원하는 콘텐츠를 네,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10으로 가져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그룹 1에서 이제 실제 필요한 증강현실 정보들을 네, 보여주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QR코드 앞에 추가된 이미지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그룹 1에서 신을 누르고 네, 추가 버튼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요 원하는 것들이 실사가 되어 있고 뭐 어떤 것들을 활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일단 여기서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1을 한번 만들어 봐서 네, 원이 이렇게 붙어 있죠. 원을 이렇게 QR코드 앞에 이렇게 위치상을 이렇게 딱 위치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원이 이렇게 객체 레이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원에 대한 이러한 각각의 정보들을 뭐 이 기준좌표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빌보드 그 다음에 위치 회전 크기 스케일 그 다음에 원 도구를 이제 색깔 바꾸거나 뭐 선을 뭐 주거나 아니면 너비를 크게 하거나 뭐 투명도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씩 조정해 보시면서 저는 네, 파란색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블루 계통의 색깔로 한번 바꾸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니까 선이 있으면 좀 이상하네요. 네, 선도 역시 네, 조금 블루 계통으로 한번 바꿔서 통일성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생각 아닌데, 뭐, 막, 할 수 있겠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고, 뭐, 투명도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투명도 같은 거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너비 같은 경우에도 뭐, 네, 이렇게 이건 선에 대한 어떤 너비죠.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도형에 대한 것들을 만들 수, 뭐, 이 도형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했을 때는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크게, 네. 이렇게 공간적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늘려주거나, 네. 이런 식으로 네, 해줄 수 있는 방식들이 있고요. 요거를 이제 한번 이 QR코드를 이제 이 QR코드를 인식을 해서 네, 이 메이크와 짝을 이루는 네, 뷰어를 통해서 메이크 버넷 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카메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미리 보기 창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자, 투명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 QR코드 앞에, 네, 이러한 식으로 이, 원형의 콘텐츠가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나가기 버튼 눌러가지고 돌아가도록 할고요. 그러면 이 컬러를 한번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네, 다시 네, 채우기를 네, 하얀색으로 하고 네, 원은 일단 선을 그대로 두고 불투명도 이렇게 둬서 한번 다시 미리 보기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네, QR코드를 비추었을 때 물론 뷰어를 통해 가지고 보여졌을 때는 이 QR코드는 보여지지 않고 이 QR코드 상에서 이러한 형태의 원형이 화면으로 네, 보여지게 되는 것들이 미리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과정을 미리 보기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은 뭐 신그룹에 대한 정보가 신그룹이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신1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들이 표시되어 있고, 만약 신이 여러 개가 있더라 하면 신에서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나가기를 통해 다시 나가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조금 입체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할 때는 뭐 이 상태에서 원에서 네, 역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네, 삭제 버튼을 통해서 이제 원을 삭제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네, 도형에서 아니면 3D 모델에서 네, 추가해서 한번
도형에서 좀 3D 도형들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그다음에 재생, 뭐 화살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일단 큐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큐브를 열었더니 이렇게 역시 화면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위치시켜 놓고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 자 이번에는 뭐 불투명 색깔이기 때문에 QR코드가 이 큐브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게 있지만은 이제 그걸 통해가지고 이런 큐브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자 큐브인지 조금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이 큐브라는 어떤 걸 좀 눈으로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네,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조금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진짜표 이렇게 눌러주고 네 이렇게 눌러주고 네 하면은 컬러도 한번 바꿔볼까요? 네. 자, 컬러도 한번 이번 빨간색 한번 바꾸면 투명이죠. 네, 해가지고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네, 위치가 자, 네,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밟을 수 있게 조금 회전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회전 값들을 조금 넣어서 자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자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자 놓게 되면은 자 미리 보기 자 진짜 육면체 모양의 이런 모양들을 확인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강현실로 해가지고 앞에 화면에 뜨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확인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나가고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텍스트를 한번 집어넣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여기 위에 있는 요 T창을 넣거나 아니면 추가해서 텍스트를 넣으면 되는데 저는 이 방식을 익숙해서 이렇게 텍스트 네, 이렇게 되면은 자 텍스트도 이렇게 뜨게 되죠. 자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텍스트 네, 요 앞에 가릴 수도 있고 뭐 QR코드 나올 수 있는데 위치를 이렇게 설정을 해줘서 네,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뜨게 되면 역시 3D 도형 밑에 이 텍스트 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오게 되고 요 제목은 요 텍스트에 대한 제목이 아니라 텍스트 창에 대한 어떤 제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뭐 투정하시거나 바꾸셔도 뭐 나중에 되면 텍스트 원이 뭔지 헷갈리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줘가지고 이제 값들을 바꿔줄 수 있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텍스트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텍스트 내용을 입력하고 글꼴도 뭐 여러 가지 뭐 네, 글꼴들도 상당히 많이 바꿀 수가 있고요. 자 텍스트 입력을 하면은 네, 큐브라고 하는 형태로 네, 여기는 자 큐브라고 하는 형태를 입력을 하고 네, 글씨는 그대로 두고 한번 미리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보면 자 큐브 앞에 이렇게 큐브가 떴죠. 네 이런 기능들이 뭐에 좋냐라고 하면 만약 우리가 이런 증강현실 콘텐츠를 만약 산업용 기기에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QR코드를 비치게 되면은 앞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도구들 뭐 가스 터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엔진 장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의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 뭔가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스마트 태블릿을 통해서 이 뷰어라고 하는 볼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이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이런 정보들의 이 장비들에 대한 이름과 이름의 밑에 이제 이 장비가 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들을 붙여주게 되면은 뭐 수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가 없겠지만은 약간 좀 아직 초심자 분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거나 보여줬을 때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 따로 이런 뭐 말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런 뭐 다른 옆에다가 뭐 이런 나발림 같은 것들을 네, 붙여놓을 필요가 없이 네, 이렇게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것 정보를 증강시켜서 네, 우리에게 뭐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증강현실 콘텐츠를 네,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간략한 증강현실 조작 도구를 활용한 네, 매뉴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증강현실 매뉴얼은 뭐 여러 가지 사물이나 오브젝트 등의 이제 증강 현실 정보들을 제공해 줘서 우리에게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아주 간략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실습하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서 실습을 진행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린터 네,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삼성 네, 프린터 모델이고요. 네,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제목 타이틀을 붙여놓고 이제 이 삼성 프린터 한번 그대로 미리보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모습이 보여주나 이미지 가져왔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와서 가이드를 삼으면은 이제 증언실 기술을 딱 보았을 때 이 이미지에 대해서 네, 이 똑같은 프린터랑 똑같은 실제 프린터 똑같은 이미지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떠지게 되다 보니까 네, 가이드를 잡기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뭐 2D나 3D 실제 모델 뭐 스캔이나 아니면은 CAD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그런 이미지 작업들을 통한 이런 매뉴얼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면은 네, 화면 안에서 좀 이렇게 보여지고 네, 조금 작고 그다음에 화면에 딱 보여지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나가서 간략하게 조정 위치 같은 것들 크기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기 조정부터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크기 조정을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 이미지. 네, 딱 이미지 안에 가이드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 다음에 위치 조정을 조금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조정을 조금 해서 QR코드가 안 보이게끔 이 정도 해놓으면 네, 딱 안에 화면에 딱 들어와서 가이드라인 딱 잡기 좋고, 아마 만약 증언실로 증언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프린터 앞에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 보여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딱 위치에 맞게끔 증언시킨 다음에 거기서 조정할 수가 있겠죠. 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씬 구성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프린터 원이 되어 있는 이제 씬 구성의 텍스트 이미지 정보들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텍스트를 활용을 해서 자, 텍스트 입력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텍스트가 이렇게 앞에 붙게 되겠죠. 텍스트는 네, 뭐 삼성전자 설명, 네. 삼성전자 오타가 좀 있네요. 네. 삼성전자 설명이라고 하는, 네. 나중에 되면 이런 것들이 제목들이 안 붙어 있으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은 네, 삼성전자 설명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붙여놨고,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은 여기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떻게 뭘 입력을 해볼까요? 자, 실제 뭐 여기서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아산 공장에서 만들어진 삼성 프린터, 네, 이렇게 해서 네, 텍스트 입력을 넣고, 네, 하이드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색상을 한번 뭐 정확한 컬러는 아니겠지만 네, 삼성의 블루 컬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을 때 네,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면 네, 자, 이렇게 네, 프린터에다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가이드 되어 있는 이러한 정보들이 매뉴얼 정보들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추정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 뭐 증가시켜가지고 보여주게끔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프린터에서 이게 어떤 제품이냐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씬을 아까 여기서 복사해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씬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이 씬1을 복사해서 복제해가지고 복사는 파일 복사하는 거고, 요거는 씬을 그대로 복제해 오는 거고, 그러면 씬 1, 2 카피가 되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2와 2분의 1이라고 하는 신이 나오게 되죠. 자, 요거 한 번 더 복제를 해볼까요? 네, 한 번 더 복제를 해보면은, 네, 이렇게 3으로 바뀌는 거를 네,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장들에 대해서 자, 하나씩, 네, 같은 뭐 장이지만 네, 바뀌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만 만들 거니까, 일단 요 신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신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 이름을, 네, 일단 신 2라고 이름을 C가 있네요. 자, 신2라고 이름을 집어넣도록 하겠고, 자, 이번에 신2에서도 역시 이번에는 이 내용의 정보들을 조금 바꿔서 네, 어떤 정보를 넣을까요? 네, 전 처음에 프린터 요거 네, 작용했을 때 뭐 예전에 사용했던 제품하고 좀 그 전원 버튼 위치가 달라가지고 좀 애를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요 내용들을 자, 전원 버튼을 네, 알 수 있는 위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네, 매뉴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 내용을 일단은 전원 버튼 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네, 전원 버튼에 대한 입력이 이렇게 되고, 사이즈 조정을 뭐 할 수 있고요. 자, 위치 조정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네, 전원 버튼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네, 근처에다가 만들어 놓고요.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자, 도형 중에서 화살표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를 통해서 화살표 위치가 딱 이렇게 나오게 되고, 화살표가 딱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자,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형태들의 화살표 모양을 이용을 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내용들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딱 방향성도 맞고, 이 정도 이용하면 괜찮겠네요. 자, 이렇게 이용을 해서 컬러도 여기서 바꿔볼까요? 컬러를 하얀색이 아니라 좀 빨간색 계통으로 좀 바꿔보고, 위치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약간 투명을 집어넣어 볼까요? 네, 투명까지 집어넣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위치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보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여지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조금 겹쳐지긴 하지만은 전원 버튼이 요 프린트에 어디 있다. 물론 전원 버튼 여기쯤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위치 가이드라인을 맞출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버튼에 대한 이 창을 자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역시 이 신2에서 이 화살표에 대한 정보들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요거 숫자 가지고 정확히 맞추시는 거 방식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지금 직관적으로 요걸 통해서 맞추는 방식들도 있으니까 편하시는 방식들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기가 너무 큰가?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전원 버튼에 대한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네, 전원 버튼이 한 여기쯤 있다 라고 하면은 글씨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하면은 자 전원 버튼이 여기쯤 있다 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잘 모르는 초보 사용자들도 이런 위치 정보들을 확인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아성공장에서 만들어진 삼성 프린터는 전원 버튼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정보들을 줘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좀 긴 매뉴얼들, 뭐 예를 들어서 복잡한 공장에 있는 공정 장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 장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을 해서 증강된 정보들을 이렇게 뭐 텍스트나 이미지, 화살표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 저작 도구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들어가 있어서 이런 전원 버튼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은 다음 화면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복잡한 정보들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화살표에다가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식들 이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강의는 제가 좀 추후 강의 때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인터랙션과 애니메이션을 통한 다양한 효과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저작 도구를 통해서 증강현실 정보들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가시화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가고, 오늘 수업에서 실습한 내용은 이렇게 저작 도구 메이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러한 증강된 정보 매뉴얼을 만드는 방식을 한번 사용해봤고, 아무리 복잡한 매뉴얼도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로 진행하게 되면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신들을 구성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에 따른 이런 다양한 형태의 증강현실 매뉴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고요. 이런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타겟팅 정보를 통해서 이런 QR코드 정보를 이제 다운로드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원하는 장비 옆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위치 정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위치 정합을 통해서 원하는 증강현실 정보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수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리뉴얼하기 좋은 이러한 조작 도구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AR 조작 도구 활용 방안 두 번째 시간 강연이 마무리되었고요. 오늘은 앱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증강현실 조작 도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사용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혹시 조금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제 밑에 보이는 이메일을 통해서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강연
앱 기반의 증강현실 조작도구 활용 방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